요거트처럼 모두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음식을 먹고 나서 얼마 후에 배가 부풀거나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밝히고 장에 훨씬 더 좋게 만드는 3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거트를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어 매번 맛있게 먹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일, 특히 감귤류와 멜론, 첫 번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생연분처럼 보이는 짝이 있다면 바로 과일과 요거트이기 때문입니다. 식료품점을 거닐고 유제품 코너가 당신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복숭아 요거트, 심지어 열대 망고, 블렌드까지 완벽하게 작은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포장재는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몸에 좋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과대 광고를 믿기 쉽습니다. 누가 이 다채로운 조합을 떠먹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거트를 과일, 특히 감귤류나 멜론과 섞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강의 황금 티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한 이 조합이 왜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귤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파인애플, 심지어 라즈베리나 블랙베리와 같은 일부 신맛이 나는 베리류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풍미가 넘치며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면이 있습니다.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산도는 풍부한 식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거나 미각을 깨우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트와 섞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서 카제인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산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그릇에서든 위장에서든 이 둘이 만나면 산도가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응고시킵니다. 마치 우유가 상하거나 크림에 레몬을 넣었을 때처럼요. 질감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응고된 덩어리는 여러분의 몸이 분해하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가스, 복부, 팽만감 또는 너무나 익숙한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을 배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가벼운 간식 대신 벽돌을 삼킨 것처럼요. 이제 멜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박, 칸탈루프, 허니듀, 더운 날씨에 우리가 갈망하는 그 촉촉하고 상쾌한 과일들입니다. 멜론은 다른 종류의 과일이지만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멜론은 영양학자와 전통의학자들이 소화가 빠른 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과 단순당이 풍부해서 여러분의 몸은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소화관을 통해 이동시키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요거트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소화가 느립니다.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멜론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빠르게 이동할 준비가 되었지만 요거트라는 교통체증에 부딪힙니다. 마치 좁은 길에서 트랙터 뒤에 갇힌 고속 자동차와 같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소화가 빠른 멜론이 갇히면
여러분의 장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콤부차를 만들 때 발효는 멋진 과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위장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스, 불편함, 배부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사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아유르베다와 같은 고대 치유 전통에서도 과일과 유제품을 섞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아유르베다에서는 과일과 유제품이 완전히 다른 소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결합하면 여러분의 몸의 균형이 깨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소화가 느린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위장은 이전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몸은 어려운 음식 조합을 처리하는데 이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60대나 70대에는 매일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좋은 친구인 미영 씨는 72세인데 매우 똑똑하고 매주 말마다 하이킹을 갑니다. 그녀는 깨끗한 식습관을 맹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신선한 자몽 슬라이스를 얹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 잡지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밝고 활기차며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반쯤이면 그녀는 메스꺼움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의 배는 고장난 라디에이터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는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감귤류를 버리고 요거트와 과일 조합을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꿀을 살짝 뿌린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배부름과 메스꺼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아침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따라서 과일과 요거트가 건강한 식단의 대표적인 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실은 특히 배탈이 나거나 50세 이상으로 소화가 까다로워지는 경우 항상 우리가 믿었던 꿈의 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전적인 조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감사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또는 고단백 식사, 이제 이것은 명백한 고려사항으로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다른 것들만큼 중요하며 식사 후의 기분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는 고기나 다른 고단백 식사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흥미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소화와 전반적인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요거트는 그 자체로 이미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영양소와 유익한 박테리아, 즉 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그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닭고기 한 조각, 쇠고기 한 덩어리, 돼지고기 한 덩어리, 심지어 간단한 스크램블 에그 몇 개와 같은 또 다른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소화가 자연적으로 약간 느려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단백질 헤비히터를 섞으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상당한 양의 위산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요거트와 같은 또 다른 고단백 식품 위에 쌓으면 위장은 그것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 충분한 산을 생성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소화가 매우 느려집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좁은 공간에서 한 번에 2가지 엄청난 요리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바쁜 주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소화가 지연되면 음식은 위장에 있어야 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황이 약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동안 음식은 발효되거나 부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단어들이 약간 음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은 정확합니다. 이 과정은 가스를 생성하여 배가 부르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에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주거나 더 심하게는 목으로 올라오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면 소화관의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 과부하 문제에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즉 장내 미생물 군집을 돕는 작은 영웅들은 위장이 그 모든 단백질을 처리하기 위해 산 생성을 늘릴 때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익한 박테리아가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죽일 수도 있으며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스콘신에서 온 친절한 신사 로버트라는 이 채널의 시청자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의 의식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두껍고 크리미한 그릭 요거트를 완벽하게 구운 스테이크 저녁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짭짤하고 톡 쏘는 맛이 나는 만족스러운 맛있는 조합처럼 들렸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러한 식사 후에 항상 무기력하고 불편하게 배가 부르고 때로는 약간 메스꺼움까지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저녁 시간을 망치고 있었고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스테이크 바로 옆에 요거트를 먹는 대신 하루 중 더 일찍, 예를 들어 오전 중반에 단독 간식으로 즐기거나 위장이 진정된 후 식사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시도해 보았고 몇 주 후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식사 후에 그렇게 가볍고 활기차고 편안하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큰 효과를 가져온 작은 변화였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벽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워본 적이 있다면 장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던지면 불이 아름답게 타오르지 않고 연기가 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하게 타오르도록 적절한 양의 연료를 적절한 순서로 공급해야 합니다. 고단백 식사와 함께 요거트를 섞으면 이미 과부하된 불의 장작을 하나 더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만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트는 하루 중 더 조용한 시간에 드세요. 과일과 함께 가벼운 아침 식사로, 상쾌한 오후 간식으로, 또는 위장이 푸짐한 식사를 처리한 후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즐기세요. 소화 시스템에 이 작은 휴식을 주면 여러분의 몸은 불편함이나 낭비되는 잠재력 없이 요거트가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영양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분에 매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맵거나 튀긴 음식. 자,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범주의 음식인 맵거나 튀긴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운 음식이나 가끔씩 즐기는 바삭하고 노릇한 튀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매운 칠리나 완벽하게 튀긴 간식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50세를 넘긴 분들이라면 이러한 음식을 요거트와 섞는 것은 까다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위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먼저 매운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칠리 고추, 핫소스, 향긋한 향신료가 듬뿍 들어간 향긋한 카레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제가 말하는 주범입니다. 그 자체로는 미각의 매콤한 스릴을 선사할 수 있지만 속에는 항상 친절하지 않습니다. 매운 재료는 특히 소화 시스템이 이전만큼 회복력이 없을 경우 위벽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부위가 약간 더 민감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제 요거트를 섞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요거트는 시원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크리미하고 부드러우며 소화관에 약간의 점액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일어나는 일은 약간의 소화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원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에 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충돌은 잘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배에 무겁고 불편한 느낌을 받거나 빠르게 올라오는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사 직후 거의 즉시 위산 역류가 시작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위장이 백기를 들고 자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튀긴 음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삭한 감자튀김, 노릇한 치킨 윙, 또는 튀김기에서 바로 나온 따끈한 도넛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간식은 일반적으로 가공된 기름, 즉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또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기름으로 조리됩니다. 이러한 기름은 좋은 날에도 여러분의 몸이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무겁고 기름기가 많으며 여러분의 몸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여러분은 사실상 위장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식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조합은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을 벽돌처럼 짓누르는 두껍고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배부름은 거의 불가피해지고 여러분의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최고 속도로 작동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이 조합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사 후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전반적으로 쑤신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여러분의 몸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그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급될 수 있으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실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65세의 글로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튀긴 사모사, 그 맛있고 바삭한 향신료 주머니를 만들고 시원하고 톡 쏘는 요거트 딥과 함께 먹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 대비를 좋아했습니다. 사모사의 열기와 요거트의 크리미한 시원함의 조합이 그녀의 작은 전통이었고 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한 기분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안개가 낀 듯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발을 질질 끌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만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황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하루 중 더 일찍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과 같은 가벼운 음식과 함께 요거트를 단독으로 즐기고 사모사는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과격한 변화는 없고 단지 약간의 조정입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여전히 저를 미소 짓게 만드는 신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더 이상 아침 안개도 없고 더 이상 무기력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변화로 그녀의 소화가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는 것의 마법입니다. 따라서 맵거나 튀긴 음식과 요거트는 이론상 재미있는 조합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로 즐기시고 각각의 순간을 음미하시면 소화 시스템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트와 함께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장 건강에 대한 이점을 최적화하여 몸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이미 다루었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요거트를 아름답게 보완할 뿐만 아니라 소화상의 이점을 증폭시키는 3가지 뛰어난 음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화에 약간의 추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개인에게 이상적입니다. 신중하게 결합하면 이러한 음식은 더 가볍고 활기차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뛰어난 선택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생활의 맛있는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를 넣은 익힌 사과. 요거트의 따뜻하고 치유적인 동반자 건강한 식단을 생각할 때 생과일과 채소는 종종 신선함과 영양 밀도로 칭찬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세가 넘으면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때로는 더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하기 쉬운 것을 갈망합니다. 바로 그때 계피를 살짝 뿌린 익힌 사과가 요거트의 뛰어난 짝으로 등장하여 실용적이고 즐거운 부드러운 장, 친화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과 자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섬유질, 항산화제, 그리고 팩틴으로 알려진 독특한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입니다. 이 팩틴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완벽하게 보완하여 함께 번성하는 장내 미생물군집을 지원하는 공생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사과는 이론상 훌륭하지만 나이가 든 소화 시스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과의 단단한 질감, 거친 껍질, 그리고 차가운 온도는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 배부름 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익히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끓이면 더 단단한 섬유질이 분해되어 위장이 처리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가끔씩 배부름, 가스 또는 불규칙한 배변을 경험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익힌 사과는 위장에 휴식을 제공하여 부담 없이 모든 영양상의 이점, 섬유질, 항산화제, 팩틴을 전달합니다. 익힌 과일의 따뜻함은 또한 더 부드럽고 편안한 과정을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이제 계피를 뿌려보겠습니다. 단순한 풍미 증진제 그 이상인 향신료입니다. 계피는 자연적인 항염 효과를 제공하여 소화관의 잠재적인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당뇨병 전 단계, 제2형 당뇨병 또는 나이가 들면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자연적인 혈당 변동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상의 이점 외에도 계피는 부드러운 따뜻함을 더하여 위장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자극하여 거칠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규칙성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에는 감정적인 층도 있습니다. 스토브에서 사과가 끓고 달콤한 향이 계피의 흙냄새와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어린 시절로, 아마도 할머니의 부엌으로, 아늑한 가을날로, 또는 음식이 사랑처럼 느껴졌던 순간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듀오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영양을 공급하는 편안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익힌 사과와 계피를 요거트 한 그릇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잘 되는 조화롭고 소화 친화적인 식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살아있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고, 익힌 사과는 그 박테리아가 번성하도록 보장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공하며, 계피는 풍미, 따뜻함 및 신진대사 지원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부담 없이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트리오입니다. 저는 작년에 연락을 주셨던 오랜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분인 71세 서연 씨의 이야기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요거트를 신선한 베리류와 함께 먹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녀는 아침 요거트에 넣을 따뜻한 계피를 넣은 사과 스튜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배부름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며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가벼움을 느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의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직접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준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허니크리스프나 후지 사과와 같은 달콤한 사과 1율2개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다음 달라붙지 않도록 물을 살짝 넣은 작은 냄비에 넣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 15분 동안 포크로 찔러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한 불로 끓입니다. 너무 무르지 않게 약간의 계피 가루를 넣고 살짝 식힌 다음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 한 그릇에 섞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요리는 편안한 아침 식사, 만족스러운 오후 간식 또는 저녁 식사 후 부드러운 디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진정시키는 음식이며 가장 간단한 재료가 종종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간 아마씨 또는 치아씨드, 장에 큰 이점을 주는 작은 강잣대로는 가장 강력한 건강 동맹군이 가장 작은 포장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그것은 분명히 간 아마씨와 치아씨드에 해당됩니다. 이 소박한 작은 씨앗들은 소화, 심장 건강 및 전반적인 활력에 큰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요거트에 특히 50세 이상에게 이상적인 첨가물입니다. 크리미한 요거트 한 그릇에 섞으면 규칙성을 촉진하고 불편함을 줄이며 활력을 되찾는 영양가 있는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먼저 아마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고 갈색 또는 황금색 씨앗은 한겸 효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염증은 배부름, 변비 또는 전반적인 불편함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오메가3는 소화관을 진정시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는 또한 대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고 꾸준한 배변을 촉진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불규칙성에 대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고 심장병이나 특정 암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독특한 항산화제인 리그난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거트에 간 아마씨 한 스푼만 섞어도 장을 부드럽게 청소하고 한겸 효과를 듬뿍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인상적인 옵션인 치아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아씨드는 요거트와 같은 액체와 접촉하면
젤 같은 일관성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은 소화관에 매우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젤은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하여 장을 통한 노폐물 이동을 용이하게 하므로 변비나 불규칙한 소화에 취약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치아씨드는 또한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근육 건강 및 뼈 건강을 지원하는 마그네슘과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고 설탕 함량이 낮아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이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에게는 걱정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 중 하나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에 2배의 효과를 줍니다. 첫째, 추가된 섬유질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몸을 통해 노폐물을 쓸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소화가 쉬우면서도 유익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나마씨 한 스푼통 씨앗은 종종 소화되지 않고 통과함으로 간 것을 선택하세요. 또는 치아씨드를 플레인 요거트 작은 그릇에 넣고 섞습니다. 씨앗이 부드러워지고 요거트의 크리미한 질감과 섞이도록 2분차 7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풍미를 더하려면 계피 한 꼬집이나 생꿀을 살짝 뿌립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계획가라면 전날 밤에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침에는 맛있고 장에 좋은 두껍고 푸딩 같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68세의 현우 씨는 이 조합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수년간의 소화불량 끝에 그는 저녁 요거트에 간 아마씨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 안에 배부름이 줄어들고 규칙성이 좋아졌으며 낮 동안 집중력과 정신적 명료함이 향상되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작고 의도적인 조정이 어떻게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거트 루틴에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추가하는 것은 빠르고 저렴하며 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릇, 숟가락, 그리고 몇 분이면 됩니다. 소화 외에도 이러한 씨앗은 심장, 뇌, 뼈, 심지어 기분까지 지원하여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할 가치가 있는 조용한 강자입니다. 다음에 요거트를 떠먹을 때는 이러한 작은 슈퍼스타 중 하나를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4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히거나 불린 귀리. 요거트의 시대를 초월한 장, 건강 지원 파트너, 따뜻하고 건강하며 쉽게 만족스러운 편안한 음식을 생각하면 귀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수세대에 걸쳐 부엌의 필수품이었던 귀리는 단순함과 영양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리가 요거트와 얼마나 훌륭하게 어울려 소화 건강의 꿈의 팀을 이루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을 행복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귀리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지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증된 특별한 종류의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소화에 대한 진정한 마법은 프리바이오틱스 특성에 있습니다. 귀리는 요거트가 제공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여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를 제공합니다. 마치 저녁 파티와 같습니다. 요거트는 유익한 손님을 초대하고 귀리는 그들이 머물면서 소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귀리와 요거트를 단순한 맛있는 듀오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장 건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노인들에게 귀리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죽으로 조리하든 밤새 불리든 부드러워 위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조리하거나 불리면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소화율이 향상되는데 이는 생귀리나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즐기려면 귀리를 물이나 우유에 크리미해질 때까지 조리한 다음 약간 식혀서 플레인 요거트에 넣고 섞으세요. 또는 아침에 조리할 필요 없이 귀리와 요거트를 냉장고에 밤새 불리세요. 아침에는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혼합물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계피한 꼬집이나 익힌 사과 몇 조각을 추가하면 풍미와 이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이유가 있어서 클래식입니다. 편안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노화하는 몸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귀리와 요거트는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여 규칙성, 에너지 및 전반적인 건강을 지능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귀리에 관해서는 준비 방법이 섭취 결정만큼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준비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종종 덜 관대해지고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생귀리는 때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장에 무겁게 느껴지고 배부름, 가스 또는 심지어 끈질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이미 민감한 경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귀리가 식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접근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트와 함께 먹기 전에 귀리를 조리하거나 불리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작은 단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토브 위에서 물이나 우유, 유제품, 아몬드, 귀리 등 원하는 대로를 살짝 넣고 귀리가 부드럽게 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열은 그 단단하고 질긴 곡물을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끓인 후 뜨거운 기운이 가시면 플레인 요거트를 듬뿍 넣고 섞으세요. 여러분이 얻는 것은 위장에 부드럽고 맛있는 크리미하고 편안한 그릇입니다. 압도하지 않고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이 바쁘다면 또 다른 환상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오버나이트 오트밀입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아리나 그릇에 마른 귀리와 요거트, 그리고 약간의 물, 우유 또는 식물성 대체제를 섞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귀리는 벨벳 같은 질감으로 부드러워지고 맛은 풍부하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아침 식사는 바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 따뜻함을 위해 계피한 꼬집, 오메가3를 더하기 위해 간 아마시 한 스푼, 또는 부드럽게 익힌 과일, 사과 스튜나 으깬 바나나를 뿌리세요. 갑자기 여러분은 거의 노력 없이 장에 좋고 영양가 풍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시간의 작은 마을에서 온 활기찬 70대 초반의 에블린이라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귀리를 거의 끊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부르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서 먼 기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귀리를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상자에서 바로 꺼내 찬 우유에 섞어 후딱 먹었어요. 였습니다. 그녀의 위장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귀리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살짝 익힌 다음 플레인 요거트, 계피가루, 그리고 사과 스튜를 섞어 먹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장에 부담이 없는 조합입니다.
2주 후 에블린은 목소리에 활기가 넘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배부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꾸준히 증가했고 정신도 더 맑아진 것 같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의 몸, 기분, 심지어 가능성에 대한 감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녀의 하루하루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준비의 마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루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더 깊은 종류의 활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요거트를 떠먹을 때는 귀리로 따뜻함과 의도를 더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아직 희미하게 김이 나는 스토브에서 끓인 귀리한 스푼이 시원한 크리미함과 어우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날 밤에 준비한 오버나이트 오트밀 한 병이 차갑게 식어 아침을 채울 준비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귀리의 섬유질은 오랜 친구처럼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돕고 조용하고 꾸준한 힘으로 여러분의 몸 전체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최신 슈퍼푸드 유행을 쫓거나 비싼 보충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실제 음식, 저렴하고 소박한 음식, 치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된 음식입니다. 때로는 소음과 복잡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 단순함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것, 즉 음식에 함께 앉아 봅시다. 결국 음식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할머니 부엌의 냄새, 익숙한 그릇의 편안함,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엮인 전통의 실입니다. 하지만 특히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필요를 속삭이기 시작할 때 조용한 혼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진실은 노화가 우리 몸의 풍경을 바꾸고 그 변화와 함께 나와 함께 적응해 주세요. 라는 부드러운 요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듣고 속도를 늦추고 인내심과 은혜로 자신을 만나는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요거트와 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려한 치료법이나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사려 깊게 사용할 때 깊은 치유가 가능한 소박한 동맹군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 초대에 함께 응합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함께 도달했습니다. 요거트가 여러분의 몸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작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도 요거트와 함께 감귤류를 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피를 넣은 익힌 사과를 시도해보는 것에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 비디오 아래에 오늘 배운 것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기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최고의 기분을 느끼도록 돕는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세요.